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 새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한동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검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먼저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경이 계속 김건희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혜경 여사가 129번 압수수색을 당했으면 수십억 주가 조작을 한 김건희 여사는 1290번 압수수색해야 된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한다면 김건희 사법 리스크나 원희룡 사법 리스크라고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강도 좀 센 발언들을 출범부터 하고 있는데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른바 친명계 최고들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를 꺼내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많고 또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적 채용이라든지 또 이번에 귀금속 관련한 보고 문제, 이런 문제, 재산 등록 문제, 이런 문제도 불거졌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어떤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게 상당히 아픈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 정부가 각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 국민들한테 상당히 휘발성이 있는 이슈예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는. 그래서 아마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다루기 힘든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무작정 이걸 방어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많이 발의가 됐을 때 무작정 쉴드만 치고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를 뭔가 좀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국민의힘에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발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새 지도부가 꺼내든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 국민의힘도 지금 최진봉 교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좀 애매한 어떻게 스탠스를 설정해야 될지 조심스러운 그런 이슈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부터 전쟁이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민주당도 그 비대위 체제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 패배까지 연패 늪으로부터 좀 헤어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그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이고 이제 어찌됐건 새 지도부를 구성함으로 해서 전열 정비가 끝난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은 비대위 체제다 보니 많이 좀 자제했던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또 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밀월 기간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밀월 기간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 투쟁의 수위를 더 고조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여 투쟁을 강화해도 될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 끝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전쟁의 상황은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판세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 좀 있는 거고 또 어찌됐건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특히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데다가 계속 또 불거지고 있고 향후에도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이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이게 국민들 정서에도 맞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현 정부 최대 실세가 김건희다. 뭐 이런 얘기도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회하지 말고 곧바로 김건희 여사를 때리자. 이런 전략을 지금 이제 수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인데 여야 모두 소위 배우자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작은 부담 하나를 덜 수가 있는데 이걸 계기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론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두 개는 별개 사안이죠. 네네. 근데 뭐 굳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빅딜을 하겠다라고 예.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 빅딜의 대상으로 올려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좀 우리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이제 반발을 하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물밑에서 수면하에서 우리가 좀 뭔가 좀 그 빅딜을 해보자. 이래서 서로 이제 이 특검도 하지 않고 김혜경 여사 관련한 수사도 수위를 좀 톤다운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타협이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도 아실 텐데 굉장히 좀 여론이 약화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좀 통용되기도 했는데 네네. 최근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방식이죠. 정보도 그리고 너무 투명하고요. 그렇죠. 어느 한쪽이 이걸 또 폭로하기 시작하면 예. 그때부터는 이게 서로 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런 그 빅딜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유발될 것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민주당 예. 쪽에서는. 그리고 어찌됐건 뭐 최고 실세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견제의 고리를 딱 걸어놓고 가는 것이 여당 길들이기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길들이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공방이 있는 사이에 목걸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졌다는 건데요. 뭐 수천만 원짜리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 뭐 두 개는 지인에게 빌렸고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샀다 이렇게 얘기했죠. 더불어민주당은 빌렸다고 해도 더 문제다. 사적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진짜 특검이 추진되면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투명하게 좀 밝힐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밝힐 수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게 이슈화 되는 순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예. 없어요. 이 논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차라리요. 내가 그냥 구입한 거다 이랬으면 이렇게 네.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해명하는 과정에 말이 두 번 바뀌고 이러다 보니 거짓말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아니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고 뭐 샀다 내 거다 내가 사서 착용했다 이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네. 거기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나중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다가와서 민주당 의원에게 이거 해외에서 빌린 거다. 네. 그 현지에서 빌렸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지인한테 빌린 거다. 그럼 지인한테 빌렸으면 그건 문제가 없느냐? 또 문제가 돼요. 고가의 귀금속을 누구한테 빌렸으며 빌리는 과정에 그럼 대가는 지불했는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오랫동안 이걸 착용하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 귀금속 같은 경우에 순방할 때 비행기 탑승할 때부터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오랫동안 또 여러 번 다른 자리에서도 관련된 귀금속을 함께 착용하고 행사에 왔던 것들이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그럼 얼마 동안 빌린 거냐 그러면 그 빌려준 사람한테 아무 대가 없이 받았다고 하면 이건 또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 이하로 구입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티즌 수사들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인터넷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어떤 제품 얼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다 해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소상공인 누구한테 얼마에 구입이 했는지 하는 부분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내가 그냥 구입해서 샀다 그러면 누가 그걸 제가 볼 때는 그거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해명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다른 해명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고 이게 결국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닌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특검을 정당화시키는 또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때 땜질식 설명이 오히려 거짓말 논란을 낳고 논란을 키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 놓고도 친명계, 비명계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가 다릅니다.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서영교 최고위원은 헌법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게 법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시행령 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 이상민 장관 초법적인 폭주를 막을 거다. 지금 친명계에 이번에 당선된 최고 둘은 같은 톤으로 얘기했고요. 반면 이원욱 의원은 한동훈 탄핵은 최악의 카드다. 오히려 제2의 윤석열로 키워주는 셈이다. 소위 얘기하면 몸집을 키워주는 셈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최고위원 취임 일성으로 장관 탄핵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는데 뭐 일각에서는 지지를 했던 강성 당원들을 좀 의식한 그런 메시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거기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카드가 바로 시행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해서 탄핵을 지금 당장 밀어붙이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예.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우리가 탄핵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만 특검은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특검을 좀 진행하고 탄핵 카드는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에게 경고의 메시지 계속 던지는 거죠. 여론도 사실은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데는 탄핵 카드가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은 실제 시행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예.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특검 문제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두 장관에 대한 탄핵은 조금 더 그 이슈가 무르익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터뜨리는 것은 예. 민주당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민주당은 이미 그걸 알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최고위원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장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던지는 것이고 또 여론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일정 부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던지는 말이지 실제 실행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뭐 한동훈 이상민 장관,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차기 범여권, 범보수층 대권 후보 군 가운데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그런 장관이기 때문에 혹시 또 무리수를 뒀다가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검수완박 입법 당시 불었던 것처럼 이종훈 평론가님, 그럴 가능성은 물론 있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일각에서 저렇게 이제 좀 비명계 쪽에서 문제 제기를 네. 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었던 국회 회의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계속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치는데 네. 그 공세 결과 누가 이득을 더 받냐는 거죠. 거의 지금 판정패를 당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속 연전연패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한 번 패하고 그 다음엔 뭐 승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승률을 좀 높여가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득이 있는 건데 예. 지금 좀 별로 그 성과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한동훈만 점점 키워주는 그런 격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런데 네. 이 섣불리 또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탄핵까지 이제 제기하고 나섰다 하면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뭐 더 반길 것 같아요. 내심. 더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경계론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뭐 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행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자기 검열 강화 차원에서 한동훈 좀 입 조심해라. 그런 이제 맥락에서 지금 탄핵론을 지금 꺼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만약에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사법 리스크 소위 그리고 김건희 특검 관련된 어떤 딜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영수회담 둘이 만난다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영수회담이 그렇게 두 사람이 그 속 깊은 얘기를 나누는 네. 1대1 회담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도 좀 의문이고 예. 대통령실에서 이미 선을 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대1 회동은 없다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성사 가능성도 없고 설령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미략을 추진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서로 그 상대방 패가 정확하지 않아서 눈치가 좀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에 결국 대여 투쟁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김혜경 그 여사건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되받아치면서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볼 겁니다, 아마. 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빅딜 가능성은 당장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개막해서 12월까지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서 의원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가 9월 정기국회에서 대여전선 전투력을 좀 세게 올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기국회는 야당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예.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특히 요즘 뭐 그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고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눈에 띄게 정책적으로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받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전투력을 끌어올려서 야당의 존재감을 키워줘야 돼요. 그럼 결국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정당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여 강경투쟁을 할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도 좀 집중적으로 할 것 같고 워크숍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거냐, 예. 어느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가고 또 대표로 어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질의하고 어떤 부분을 또 대응해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이번 이제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뢰를 좀 더 끌어올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총선 때까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사실은 기회는 좋아요.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좋다고 말씀드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부각해서 국민들이 설득하고 납득 가능한 형태로 질의하고 공격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면밀하고 그다음에 정교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아마 그래서 워크숍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을 잘 짜야 되겠군요.